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방송 끝나고 또 절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집에서. 예. 집에서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 춘추전국 흥행 청신호입니다. 예, 흥행이 청신호다. 예. 자,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인 6월 11일에 열리는데 벌써 10명의 후보가 그 차기 당권 주자로 나서면서 경쟁이 아주 그냥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출마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예. 주호영, 조경태, 조혜진, 윤영석, 홍문표 의원 같이 이제 중진 의원급에서도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는 초선인 김웅, 김은혜 의원,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원외 인사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까지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당원들의 지지도가 높은 이 나경원 전 대표가 최근 여의도에 이제는 캠프 사무실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당권 도전이 확실해졌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은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적어도 민주당과 비교해 보면은 흥행 면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당초 이제 당대표 선거를 두고 나주 대첩이라고 해가지고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죠. 예. 전 원내대표와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간의 양강 구도가 이제 예측이 됐는데 예상 밖에 그 현재 전개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초선인 김은혜 의원의 출마는 어떻게 보면 그간 정치적 연륜을 갖춘 이 중진 의원들의 동무대였던 이 당대표 선거판에 이제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가 이어진다면 뭐 당대표 당선 여부를 떠나서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보수 야권의 권력 구조가 초재선 중심의 이 청년층 중심, 그러니까 초재선 청년층 중심으로 세로판이 짜여진다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연소인 이 이준석 전 의원이나 뭐 다른 초선 의원들이 실제로도 상당한 뭐 지지를 얻으면서 선전을 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거물급인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까지 곧 합류 예정이니까 뭐 새로운 얼굴도 많고 또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치 사상 유례 없는 이 초선 당대표론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점에 이제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이 초선들의 돌풍이 변수가 되고 있으니까 예. 흥행 면에서는 참 성공했다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국민의힘에서도 워낙 후보가 많다 보니까 컷오프 작업을 통해 최종 5명의 후보를 추려 이제 본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컷오프 기준이 당원 선거인단 50%, 또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로 이제 기준이 확정이 됐는데요. 5대5네요. 예, 여론조사 비율이 50%인 거는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이제 청년이나 신진 정치인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룰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 초선 의원들이 대거 본선에 오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또 그렇게 되면 또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을 또 보는 또 재미도 있을 걸로 보이고요. 뭐 이런 추세라면 6월 11일 그 전당대회에 대한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보이고요. 과연 누가 저 당대표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사실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죠. 예,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까? 이승기 변호사께서 예상할 때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16억 로맨스 스캠 잡았다 요놈입니다. 자, 해외에 사는 그 미국 그 내지의 그 변호사 또 의사 등을 사칭을 해서 그 SNS로 접근해 친해진 뒤에 거액을 요구하는 그 사기 조직 4명이 구속됐다고 하는데 그 수법이 아주 그 지능적이라고 해요. 보통 이런 것을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4명이긴 하지만 실제로 조직은 더 크겠죠. 일부만 그러겠죠. 잡힌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외국인 연인 행세를 하면서 이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만 26명 그리고 피해 금액이 총 16억 5,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뭐 우리가 로맨스 스캠하면 피해자의 관심을 얻어 그 호의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그런 수법인데요. 네. 보통 직접 만나서 친분을 쌓고 또 이성교제를 미끼로 돈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발각된 사건은 아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오직 SNS상 대화만으로 16억대의 큰 피해를 입힌 겁니다. 예. 그 이번에 적용된 혐의를 보면은 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그리고 이제 사기인데
뭐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은 예. 일단 눈에 띄는 게 이 범죄 단체 활동이에요. 예, 꼭 조폭이 아니더라도 뭐 지휘 체제를 갖추고 또 조직원들이 공동의 범죄 이익을 위해 각자 자신의 역할을 분담했다면 이거 범죄 단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N번방에 이제는 박사 조주빈과 그 일당들도 그렇고요. 최근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 조직도 이제 범죄 단체로 이제는 분류가 돼서 가중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죠. 특히 이 로맨스 스캠 조직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 이 군복을 입은 미군이나 혹은 뛰어난 외모의 외국인 남녀 사진을 이 SNS 계정에 프로필로 올립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친구 신청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 피해자가 호기심에 친구 신청을 받으면은 자신을 유엔에 파견된 미군 혹은 뭐 그리고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 금융인 소위 좀 있어 보이는 직업으로 속인 뒤요. 그 인터넷 번역기로 돌린 한국말로 대화를 나눕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맞춤법도 좀 틀릴 수 있고 다소 어색하게 대화가 끌어갈 텐데 외국인이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뭐 순수해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이렇게 매일 다정한 말로 연락하며 안부를 물으면서 몇 달간 공을 들인 뒤에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피해자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제는 잡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범행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요? 예를 들어 해외 파병 중 다쳤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 라면서 동정심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또 전역하고 한국에서 당신과 살고 싶은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떤 사례를 보면은 160억 원의 이제 퇴직금을 배우자만 수령할 수 있다. 당신이 좀 배우자 행세를 해달라 라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뭐 관련 서류 작성 비용으로 무려 2억 8천만 원을 뜯어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검거된 그 4명, 그 4명은 그 국내 관리 조직의 관리책과 또 인출 조직원이라고 하는데 이 보이스 피싱의 이제 진화된 범죄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 보이스피싱과 많이 유사하죠. 네. 이들은 SNS를 통해 이제 실제 친분을 쌓고 또 속이는 작업을 주도하는 해외 조직이 있고요. 또 국내에서 돈을 찾아 관리하는 국내 조직으로 이렇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네. 특히 조직원 대부분이 뭐 나이지리아나 라이베리아라는 이제 뭐 아프리카 지역 이런 아프리카 지역의 국적을 둔 외국인들이 많고요. 심지어 국내에서도 이 자금을 좀 인출할 외국인 조직원을 또 따로 모집을 또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따로 모집을 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조직원들이 좀 탈퇴를 하거나 뭐 나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면은 너 만약에 수사기관에 제보하면 본국에 있는 너희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해 또 입막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해외에 있는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실제 이 로맨스 스캠도 이제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다고 보면은 해외 조직까지 또 일망타진하는 거 쉽지가 않겠죠. 뭐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범죄는 우리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굴도 모르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사람과 동거래를 하지 말자. 이 원칙을 꼭 지키자고 강조를 드립니다. 이승기 변호사 그 스마트폰에는 그 SNS 혹시 하십니까? 예,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저는 한 6, 7년 전부터 계속 그 군복 입은 미군들 있잖아요. 예. 특히 그 여성 여군들, 그 가짜 여군이겠죠, 가짜 여군. 그쵸. 계속 저한테 친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친출을 안 받은 사람만 지금 한 수십 명 될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메일로 가끔 아마 이런 이메일 받은 적 있을 겁니다. 뭐 외국에 누군데 당신한테 부탁이 있다. 뭐 돈을 찾아야 하는데 얼마를 달라. 이거를 영어로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해서 안 읽다가 하도 오길래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겠죠.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국방부 부실급식 해명 오히려 역풍만입니다. 자, 코로나19로 격리된 장병에게 그 부실한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고 또 종합대책도 내놨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특히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14일 그 아침인데 3군 통합기지인 계룡대 예하부대에서 이 격리 장병에게 제공된 도시락이라면서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이 플라스틱 용기에 쌀밥 그리고 볶은 김치 그리고 조미김 그리고 건더기가 없는 오징어국이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책만 요란했지 결국 바뀐 게 없다라는 이제 국방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SNS상에서 커질 무렵에 국방부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제 해명에 나서면서 이제는 배식을 하기 전에 간부가 찍었다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제보된 사진에는 없던 이제 달걀찜과 배추김치가 포함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도시락도 약간 좀 꽉 차게 채워진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한마디로 밥 한 끼에 국을 포함한 4가지 반찬을 제공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는 이 원칙을 지켰다라는 점을 강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락 사진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여론에 불을 지핀 겁니다.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는 도시락도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지금껏 20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밥을 줬냐 라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을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참 이 국방부가 해명을 하려다가 이제 오히려 혹을 붙인 그런 느낌인데 예. 일단 그 서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그 국방부가 계룡대에 감사팀을 보내서 그 실태 점검에 이제 착수를 한 상태죠. 예.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는 도시락 사진 공개한 것도 제보된 사진이 좀 조작일 수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 알고 보니 이 제보된 사진 사실이었습니다. 일부 반찬이 이제는 누락된 채로 지급된 적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좀 그래서 좀 머쓱해진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는 이 친환경 유기농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청소년들 못지않게 20대 초반 국군 장병들도 정말 건강이 중요한데 당연하죠.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대남이라고 해서 20대 남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에서 노력 중인데요. 뭐 해외여행비 1,000만 원을 주자. 대학을 안 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면 3천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하게 해주자. 20살이 되면 1억 원의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자. 여러 정책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 군대에 있는 국군 장병들이 밥이나 반찬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데 뭐 이런 지원책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예. 먼저 먹는 것부터 좀 챙겨주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국군 장병들 음식 얘기를 좀 항상 좋은 뉴스만 전하고 싶은데 예.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국군 장병들인데 예. 가장 많이 먹을 때잖아요. 그렇죠. 군대에서도 이제 친환경 유기농 급식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친환경도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반찬도 좀 많이 나오고 그쵸. 가장 많이 먹을 때인데 참 씁쓸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